안녕하세요, 문화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1667년에 당시 영국이었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조나단 스위프트는 작가이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블린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그는 템플이라는 정치인의 비서로 취직해서 업무를 보면서 정계에 입문하죠. 한때 아일랜드에서 성직자가 되기도 했었지만 그는 다시 정계로 복귀해서 정치인으로 살아갑니다. 스위프트는 당시 영국의 집권당이었던 토리당을 옹호했지만 조지 1세에 의해 토리당이 실각하게 되면서 아일랜드로 정치적 망명을 하는 등 불우한 시절을 보내죠. 이 때문인지 그의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정치적 풍자는 상당히 신랄하고 통렬한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말년에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고 하죠. 걸리버 여행기는 1726년에 발표된 그의 대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어린 시절에 동화로 이 작품을 접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유명한 소인국과 거인국 여행기 에피소드 외에도 두 가지 에피소드가 더 있어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가 소개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조나단 스위프트는 작품을 통해서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소설에 드러난 작가의 현실 인식 역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소설은 단순한 동화나 풍자소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걸리버가 어느 곳을 여행했는지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걸리버라는 영국인 의사입니다. 그에게는 메리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습니다만 이 작품에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 외에 걸리버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때그때 소개하도록 하고요. 주요 등장인물들은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면 소인국과 거인국 여행만을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 작품에는 소인국과 거인국을 포함한 총 4가지의 여행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노팅엄셔라는 곳에서 태어난 걸리버는 런던의 유명한 의사 밑에서 의수를 사사받아 선상 의사가 됩니다.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메리란 여자와 결혼도 한 그는 브리스톨에서 출발한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 그만 혼자 좌초되고 말죠.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육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릴리푸트란 이름의 나라가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키가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소인 종족이었습니다. 바닷가에 기진맥진 지쳐 잠든 걸리버를 발견한 릴리푸트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그 거인에게 놀라 사지와 머리카락까지 땅에 묶어두죠. 걸리버는 잠에서 깨어나 결박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소인들을 보고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릴리푸트의 황제는 보고를 받고 걸리버를 수도로 끌고 오는데요. 처음에 걸리버는 괴물 취급을 당해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하지만 온순한 태도를 보이는 걸리버에게 황제는 자유를 줍니다. 그는 걸리버가 살만한 장소를 하사하는 한편 그에게 막대한 양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대신 걸리버는 그 힘을 이용해 릴리푸트에 봉사하도록 계약을 맺습니다. 한편 릴리푸트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블레푸스크라는 이름의 소인국 나라가 있었는데 릴리푸트와는 앙숙인 관계였죠. 걸리버는 바다를 건너가 블레푸스크에 전함들을 여러 척 끌고 와 큰 전공을 세우고 황제로부터 자위까지 하사받습니다. 걸리버의 놀란 블레푸스크 사람들은 릴리푸트와 화친을 맺기를 간청하고 걸리버의 중재로 두 나라는 조약을 맺게 되죠. 걸리버의 명성이 높아지자 릴리푸트 사람들 중 그를 질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왕비의 궁에 불이 나는 것을 그의 소변으로 진화한 것을 계기로 그를 탄핵하는 목소리가 늘어갑니다. 결국 걸리버는 릴리푸트를 떠나 자신에게 호의적인 블레푸스크로 망명하고 그곳에서 잠시 지내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걸리버는 귀국 후 2달 만에 다시 항해에 나서고 어느 육지에 상륙해 항해에 필요한 물자를 찾던 중 거인에게 발견되는데요. 그는 신장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거인족에게 발견된 것인데 거인족이 사는 그 나라의 이름은 브로브딩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걸리버는 농부인 그 거인의 집으로 잡혀가 마치 애완동물처럼 돌봄을 받고 심지어 장터에서 재주를 부리며 돈벌이를 하기도 하죠. 마침내 그 농부는 걸리버를 데리고 수도로 가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수도에서도 걸리버의 쇼는 크게 흥행합니다. 그 소식이 브로브딩락 황제의 귀에 들어가고 그는 황제와 왕비의 비호를 받으며 궁에서 살게 되죠. 걸리버는 궁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며 황제와 왕비의 총애를 받고 황제에게 유럽의 존재와 정세를 알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러던 어느 날 걸리버는 이동용 상자에 쌓여 해변에 끌려나갔다가 거대 독수리에 채였고 다행히 바다에 빠져 한 배에 의해 구조되어 영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걸리버는 한 선장의 제의를 받아 다시 항해에 나서고 이번엔 해적선을 만나 모조리 털린 채 미지의 육지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놀랍게도 공중에 떠다니는 섬을 보게 되는데 라퓨타라는 이름의 그 섬 사람들이 걸리버를 초대하여 그 비행섬에 올라타죠. 알고 보니 라퓨타는 그 나라의 왕족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지상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천문학과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만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었고 걸리버는 그곳에서 우스꽝스러운 공상과학 실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그 대륙의 여러 나라들을 구경한 걸리버는 대륙의 서쪽에 위치한 일본을 거쳐 그들과 통상관계에 있는 네덜란드로 이동, 영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영국에 돌아온 지 5개월 정도가 지난 후 걸리버는 이번에 선장이 되어 항해에 나섰는데 선상 반란으로 인해 어느 해안에 버려지고 맙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인간 이상의 지성을 가진 말들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후이늠이라고 불리는 그 말들은 야후라고 불리는 인간 종족을 짐승처럼 부리고 있었죠. 야후들은 본능만 있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였고 후이늠들의 경멸을 받고 있었는데 걸리버를 발견한 후이늠들은 처음에 그를 야후라고 생각하고 경멸합니다. 걸리버는 뛰어난 언어 능력으로 후이늠이 사용하는 언어를 배워 그 자신이 야후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후이늠들에게 각인시키고 그들과 어울려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후이놈들이 생활하는 그 나라는 거짓말이 없는 정직하고 이상적인 곳이었고 걸리버는 그들과 대화하며 인간 세계가 얼마나 추악하고 모순으로 가득 찬 곳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걸리버는 그곳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거기서 평생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지만 그를 본 다른 후이놈들이 그를 추방할 것을 요구하여 걸리버는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후이놈들로부터 카누를 얻어 항해에 나선 그는 포르투갈 배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되고 그들 덕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인간으로서의 동질감이 전 지구로 확대되기 이전의 생각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널리 접할 정도로 유명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 작품이죠. 먼 바다로 나가보니 소인국도 있고 거인국도 있고 심지어 짐승인 말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더라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우리가 지구 바깥의 외계인들을 상상하는 것처럼 유럽인들과 다르게 그려지고 있죠. 이는 당시 유럽인들이 유럽 이외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들의 눈에는 타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자신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통치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특히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18세기 초 영국인이기 때문에 후대의 독자들은 당시 영국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작가는 자국의 식민 지배가 다른 유럽 나라들과 달리 현지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사실 영국인들은 식민지 개척에서 공정하고 지혜롭다는 점에서 세계인의 모범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당시 서구 열강이 다른 문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만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생소한 문명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인간으로서 동질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는 걸리버의 생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다른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어서 그 왕은 다른 나라의 생활 방식이나 관습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는 사실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편견이 생기는 것이다. 다음으로 걸리버가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걸리버가 기록한 4차례의 여행지 중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는 잘 적응해서 몇 년씩 그곳에서 생활해냅니다. 물론 소설이고 허구에 불과하지만 걸리버의 적응력에 놀라게 되는데 그의 적응력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걸리버는 상당히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입니다. 소인국, 거인국, 말이 다스리는 나라, 떠다니는 섬 등 그가 간 곳은 모두 완전히 새로 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들의 언어를 습득해서 고위층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 되죠.
그런데 사실 걸리버가 각 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더욱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리버가 마지막으로 여행한 곳인 말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가 다녔던 곳 중 제일 특이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바로 순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되돌아서 그 말에게 가까이 가서는 나에게 무슨 지시를 하는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이 문장에서 드러나는 걸리버의 태도가 바로 그를 어디서든 쉽게 적응하여 생활하도록 도와준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과 다른 그들의 모습에 혐오감을 드러내거나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그들 속에 녹아들려고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걸리버의 빠른 언어 습득 능력보다도 더욱 상대방에게 좋게 보였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상대에 맞추려고 하는 태도였을 겁니다. 그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온순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들과 쉽게 동화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걸리버를 통해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응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단순히 풍자소설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걸리버는 총 4번에 걸쳐 다양한 나라들을 여행하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가는 거의 모든 곳에서 그곳의 지배자들과 걸리버 자신이 속한 세계인 영국과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걸리버를 통해서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야기하는 영국과 유럽의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 자국인 영국에 있어서는 비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토리당과 휘구당의 정쟁을 비롯한 정치 상황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는 심지어 서로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당의 당수들의 머리를 쪼개서 반반씩 합치는 상상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 소설은 풍자소설의 대표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아무리 잘해주다가도 일단 한 번만 눈 밖에 나버리면 그 전의 공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라든지 그들과 지금 현재의 자유민들을 비교해보고는 현재의 자유민들이 약간의 돈벌이를 위해 조상들의 순수한 미덕을 내팽개친 것을 알고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라는 문장은 이 소설의 풍자적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단순한 풍자 이상의 과도한 비아냥이나 조소를 느낄 수 있는데 특히 마지막 여행인 말나라 여행에서 그렇습니다. 후이늠이라고 불리는 말들은 상당히 높은 지성과 도덕성을 갖춘 존재로 묘사되고 걸리버는 아예 이참에 인간 세상을 떠나 정착하고 싶어하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결국 말나라를 떠나 고국으로 되돌아와서는 한동안 인간에 대한 혐오감으로 힘들어하는 걸리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이 작품에 엿보이는 인간에 대한 불신은 작가의 삶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그 자신이 정계에 투신하여 활동했지만 잘 풀리지 않아 불우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죠. 그 불우한 말년에 이 소설을 집필했기에 정세에 대한 비판은 더욱 신랄하고 직접적인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회체제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인식에 개인적인 불만이 더해지면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걸리버 여행기 줍줍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 소인국과 거인국 외에 다른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요. 사회에 대한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신랄한 비판에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 2파트만 동화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